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에 신상훈, 양문석, 국민의힘은 박안수, 이주영 각각 2명씩 공천을 신청해 양당의 후보군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경남 9개 시군의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고 국가 산불 위기 경보는 경계 단계로 격상돼 대형 산불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행정 예고가 끝나고 새 지역 의회 통과와 행안부 승인만 앞두게 돼 이르면 이달 안에 특별연합이 출범할 수도 있습니다. 재작년 집중호우와 준설 작업으로 섬진강 제첩이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메카인 창원시가 호주의 방산도시 진롱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국-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두 도시가 먼저 방산 동맹을 맺게 된 겁니다. 우호도시 체결의 의미와 기대 효과를 정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두 번째로 큰 인구 30만의 진롱시. 10년 전부터 포드와 도요타 등 자동차 공장이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제조업의 쇠락을 맞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호주 연방정부가 내놓은 묘안은 방위산업 육성. 진롱시에 있는 디킨 대학교가 지능형 시스템 같은 방산 기술을 지원하고 공항과 항만, 철도까지 물류 수송에 최적지라는 강점 때문입니다. Growth for local industry, for local manufacturing, for our suppliers into that program. So we see this as a really huge opportunity. 내년에는 53조 원대로 예상되는 호주의 방산 시장을 잡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진롱시와 손을 잡은 건 창원시가 처음이었습니다. 우호도시 협약을 맺어 한 호주 간 방산 동맹을 이끌며 K-팝이나 스포츠의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경제 영토를 넓혀 나가는 첫발이다 보게 되고요. 창원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오세니아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We are of international importance, and this alignment will help both of us grow, not individually, but together, and the connections we'll take globally around this are all very much a part of this agreement. 창원시와 진롱시는 K9 자주포 생산에 필요한 방산 부품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방산 업체들 간 교류 협력을 가장 먼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호주형 장갑차 레드백과 K9 자주포 추가 수출 개항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산 교류는 호주가 미국과 영국 등 5개 나라와 맺은 군산 동맹체 5IG에도 추가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을 중심으로 국제 교류에 물꼬를 트게 된 창원시와 진롱시. 시장 개척과 인적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진롱시에서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양당의 경남도지사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방선거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낸 경남도지사 후보자는 신상훈 경남도의원과 양문석 전 통영고성지역위원장 2명입니다. 신상훈 도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국회의원일 때 비서를 맡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받아 역대 최연소 도의원이 됐습니다. 양문석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서 경남도당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김두관, 민홍철, 김종호 등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현역 사퇴에 대한 부담으로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창녕이 고향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선거 60일 전까지 경남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아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박완수 국회의원과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2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박완수 창원의창구 국회의원은 통합창원시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후보와 경선 끝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주영 예비후보는 마산 하포구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회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출마설이 돌던 윤한홍, 김태호, 윤영석, 박대출 의원들은 현역 사퇴와 국회 의석수 감소 부담 때문에 공천 신청을 접었습니다. 정의당은 여영국 당대표가 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강기훈 국회의원이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할 경우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참여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 정당들은 민주노총과 함께 공동 대응 토론회를 열고 진보 후보 단일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노동자 정치 세력 다시 세우기를 목표로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민주노총 추천 후보를 이달 중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지난달 합천 야산에서 발생해 경북 고령까지 번진 산불은 피해 면적만 814헥타르, 복구 비용은 134억 원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참 이처럼 화마의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게다가 3, 4월 산불이 1년의 절반에 이를 정도인데 이 가운데 현재 경남 9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화마가 집어삼킨 합천의 한 야산입니다. 새싹이 자라야 할 땅은 검게 그을려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된 소나무도 숫덩이로 변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곳마다 시꺼먼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잿더미 산을 본 주민들은 참담함과 함께 당장 다가올 장마가 걱정입니다. 나무가 다 죽고 했으니까 비 많이 오고 하면 이제 물도 많이 들어갈 끼고 그건 걱정되지 아무래도. 지난 2월 28일 합천에서 시작된 산불은 경북 고령까지 덮쳤습니다. 27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피해 면적은 814헥타르로 복구 비용만 1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복구 준비를 계속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 바로 조립을 할 예정인데 거기 있는 수국들이 원래는 기간이 한 40년 된 것도 있고 이래서 산불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 중 3, 4월에 산불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3, 4월 산불이 전체 산불의 49%로 절반 정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면적만 놓고 보면 4월 산불이 가장 컸습니다. 현재 창원과 김해 등 9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산림청은 각별한 산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대기의 건조함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를 기해 건조특보가 더 확대돼 창원을 포함한 9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약간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로 매우 크게 나겠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7도, 진주 4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0도, 진주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3도, 창원 7도, 밀양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3도, 양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2도, 산청 4도로 쌀쌀합니다. 낮에는 거창 24도, 하동 22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로 불리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이번 달 출범을 위한 행정예고가 어제 만료됐고 이제 의회 의결이란 사실상 마지막 절차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3개 지역 의회를 통과하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사무 이양 등의 지원책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전국적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각 시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
부산과 울산은 다음 주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규약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남도 다음 주 임시회 기간 중 의사 일정을 조정해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특별연합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부울경 세 지역의회가 규약안을 가결하는 것이 특별연합 출범을 위해 남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셈입니다. 경상남도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필요성을 도의회에 적극 설명하며 4월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월에 빨리 출범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이 이제 마지막 남은 부울경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해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 정부는 전국 1호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하는 대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사무 위임을 위한 협약을 후속 조치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과감하고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하동 섬진강은 벚꽃길만큼이나 제첩 주산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올해 섬진강에서는 제첩을 잡는 어부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종승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봄을 맞은 섬진강, 예년 같으면 제첩 잡는 어민들로 활기가 넘쳤을 텐데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올해 첫 제첩 작업이 빨라야 다음 주쯤 가능해 평년보다 2달 이상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재작년 여름 집중호우 때 섬진강 범람으로 제첩 서식지가 파괴된 뒤부터 제첩이 말 그대로 전멸 수준이라고 하소연합니다. 퇴적물이 밀려와서 제첩을 덮어버리고 또 있는 제첩은 홍수로 인해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잡을 제첩이 사실 없습니다. 실제로 2019년 연간 610톤이었던 제첩 생산량이 여름 수해가 난 재작년에는 462톤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178톤까지 급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바닥, 모래 준설 작업까지 진행 중이어서 제첩 농사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희 협회 한 10% 정도는 지금 현재 신용불량자고 젊은 사람들은 객지에서 가족들 놔두고 거기서 일하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작년 여름 수해로 육지 주민 상당수는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제첩 어민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하천에 자연물을 채취하는 제첩업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인데 환경부는 뒤늦게 피해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제첩에 대한 피해 조사 용역을 실시해야 되고 제첩 어민들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제첩 어민들은 즉각적인 피해 보상과 어민 의견을 수렴한 댐 수문 방류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자원공사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이어서 공연과 전시 등 도내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문화가 산책 서창호 기자입니다. 제20회 이인영 작가 초대전이 오는 29일까지 경남스틸 본사 송원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자연을 민화로 접목시켜 구름과 바람, 빛과 여명 등을 소재로 전통 재료인 한지를 조형화한 새로운 방식의 작품들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뮤지컬 정글라이프가 오늘 밀양 아리랑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공연되는 정글라이프는 정글 같은 빌딩 속 치열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차세대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인정받은 순수 창작 뮤지컬입니다. 미술그룹 형앤상 제7회 정기전이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형앤상은 순수 아마추어 미술작가들의 모임으로 이번 정기전엔 문진수, 이종덕 등이 참여해 유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양식의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기획전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이 9월 12일까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돔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획전엔 곽경화, 박경우 등 6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코로나 팬데믹 속 우리 일상에 초점을 맞춰 집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작품화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51회 전국소년체전 배구 경남대표 선발전이 오늘 오전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임진성길 따라 소풍가자 축제가 오늘 오전 남해 임진성 일원에서 열립니다.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오늘 오후 김해시청에서 펼쳐집니다. 밀양시 농산물 수출협의회 발대식이 오늘 오후 밀양시청에서 거행됩니다. 우리 쌀빵 제조기술 보급교육 개강식이 오늘 오후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4건의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합천군 선관위는 지난달에 선거구민 2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전 지방의원과 지인을, 하동군 선관위는 지난 2월 사업 편의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고받은 건설업자와 입후보 예정자를 고발했습니다. 거창군 선관위는 모임을 열어 특정 예비 후보자 지지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모임 회장과 총무를, 산청군 선관위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실 왜곡 기사를 3차례에 걸쳐 보도한 인터넷 신문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남강댐물 4천만 방류했다는 문제점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발족했습니다. 이 민관협의체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하영재 국회의원실, 사천지역 시민단체, 피해 어민들로 구성했으며 정부와 어민들이 대립하고 있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과 어피해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해 해결책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거제시와 효성중공업이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협약을 맺고 2023년까지 경남 최초로 액화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효성중공업은 내년까지 거제시 장평동 일원에 100억 원을 투입해 액화 수소 충전소를 건립하고 울산 공장을 통해 연 13,000톤 규모의 액화 수소를 전국에 보급할 전망입니다.